저는 교수님의 책에서 서른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는 이 책 제목도 참 좋은데 저는 또 마흔이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마흔이어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운데 이 어느 나이가 되면 내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더 견고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더 자기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성격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 이 상처 주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바꾸지 않을 용기, 또 배려가 상처로 돌아오는 세상에서 기대하지 않는 연습,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절대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뿐입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인 것 같더라고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원래 책을 냈을 때 서른이면 달라질 줄 알았다. 물론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요. 출판사의 어떤 근데 원래 원제목은 조금 더 강한 거였어요. 서른 넘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시게 되면 뭐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왜 제가 그걸 강조하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의도를 갖고 이게 다 널 위하는 거야.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는 말도 그거죠. 다 널 위하는 거야. 그 말은 100% 진실이에요. 하지만 자식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는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잠깐 나눴던 거죠. 꼰대가 되는 겁니다. 원래 꼰대 특징 1번이 그거예요. 이게 다 널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것의 하나의 맹점일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 눈을 가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정말 원하는 거지 상대한테는 그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섭섭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수용을 안 하고 오히려 나한테 대들고 화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상담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뭐 저 자신의 삶도 그렇고 오는 내담자분들이 대부분 상담에 오셔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문제가 첫 번째는 우울이고요. 두 번째는 불안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힐링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관계를 가만히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시는 그 내담자분들은 상당히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말로 표현을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배려를 먼저 하고 계속 퍼주고 그 다음에 상대의 조그마한 어떤 그것도 없을 때 그 좌절감,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후벼 파는 듯한 그런 말 때문에 상처 느끼는 거,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잘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였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사람 너한테 너도 좋잖아 이렇게 바뀌게 되는 자체가. 근데 사람이 이 변화라고 하는 거가 이게 하나의 어떤 탄성이 생겨서 계속 어릴 때부터 길이 나면 한 번 길이 나면 우리는 그 좀 더 그 일종의 단축키를 자꾸 운영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다니게 되고 그러면 거기가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고한 어떤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대개 30살 정도가 되면 자기를 확립하는 내가 후회마에 내가 누군가라는 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진 자기 모습은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관계에서 두 사람이 있다면 50% 50%잖아요. 갖고 있는 어떻게 소유권이 이 관계가 물론 그들이 만들어내는 걸 좀 빼고 나서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 50%를 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방향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그에게 좋은 거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정당화를 통해서 그를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보수적인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데 대선이나 이럴 때 부모님에게 아니 왜 그 후보를 찍습니까? 부모님 이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증거도 있고 이런 증거 그러면 집안이 거의 뭐 절단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혹시 싸우고 싶으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세요. 네, 가득 집안 전체가 전쟁터로 바뀝니다. 보통 자녀보다 최소한 2배 이상 오래 사셨던 분들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정한 관계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고 어쩌면 너무 이게 보면 너무 비인간적으로 사람이 소통하고 뭐 부드럽고 이런 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걸 존중하는 거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50%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그 상대방의 선호도 존중하는 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교수님 책에 보니까 ABC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어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ABC 이론은 그 인지 치료자인 그 앨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한 얘긴데요. 사실 뭐 ABC 별건 아닙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거를 했는데 영어 약자를 따서 ABC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A는 선행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의 activating event라고 해서 어떤 그 먼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면 C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우울하다. 저 사람하고 싸워서 지금 내가 뭐 저기 기분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죠.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울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정작 가만히 보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중간에 우리 속에 썩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한 것이 사라지지 않고 더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belief system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인지적인 생각, 신념 같은 것들인데 그 신념이 비합리적이면 그 문제가 계속된다. 그래서 선행 사건인 A가 항상 C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그 결과를 악화시키는 것 사이에는 일종의 썩은 생각인 B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힐링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ABC로는 정리하면 우리의 화를 유지시키고 증폭시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교수님 책 중에서 그 칼 로저스라는 인본주의 심리 치료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평가할 때 그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두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로저스는 이를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조건화된 자기 가치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조건화된 자기 가치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 가치감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죠. 예. 로저스는 생각했어요. 행복하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야 해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뭐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자기 가치감은 일종의 자존감과 비슷한 것인데 이게 그 자만심 말고요. 자존감. 그런데 이제 자기 가치감을 느끼려면 뭔가 그 뭐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한테 너 성적 좋아, 머리 좋아, 그러면 내가 머리가 좋은가 보구나. 너는 참 이런 걸 잘하지. 뭐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기분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만약 그 다른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좀 너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평가할 때 물론 다른 사람의 좋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를 해야 되고 좋다면 나한테 반영하면 좋겠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조건화되어 있다. 그래서 조건화된 자기 가치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맞아야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럼 나의 가치는 지금 100점 맞느냐 못 받느냐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눈이 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 속으로 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치 자동차가 공회전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차는 달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름은 기름대로 먹고 그 자리에 돌고 있는 공회전하는 차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저스 얘기는 그 조건화된 그 자기 가치감이 그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정말 특정하게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랑받는 경험을 해야만 그 조건화되어 있는 이 갈고리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